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의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땅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땅 찾는 거는 제가 시행사에 처음 근무를 시작했을 때도 가장 단순한 방법은 당연히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도시재생 활성화라고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지역들만 찾아서 돌아다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특화된 공모 사업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녔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디서든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 어디서나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땅을 찾기 위해서 그 주변 동네들에 포진한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는 게 땅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기도 하고 연결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경매나 공매, 많이 알고 계시듯이 경매 사이트나 공매, 캠코 같은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매물들을 확인을 해서 당연히 이제 이런 매물들을 구매를 하실 때는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여러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땅을 찾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지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개발 사업을 하는 구역이 예를 들어 하나의 작은 필지, 하나로 된 조각의 땅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필지 혹은 건물이 이미 세워진 곳들이라면 이 건물 하나당 10세대씩 살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동의를 얻어야만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비단 하나의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이라고 할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근데 시행하시는 분이 그런 것만 몰입해서 하기에는 다른 것도 봐야 되고 계속 새로운 개발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땅을 작업하시는 지주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의뢰를 드려서 당연히 일종의 이제 용역 대금이 나가게 되고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땅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전문적으로 부동산 개발 시행에 맞게 땅만 소개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 쪽에 이렇게 밴드나 오픈 채팅방이나 카카오톡 이런 데를 통해서 소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땅들이 수집되면 그런 땅들을 하나하나의 사업성 검토를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하다 보면 이 개발 일을 잘 알고 계신 업계의 분이시라고 하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또 어느 정도 법규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땅들을 소개시켜주는 분들의 땅을 검토하는 게 당연히 시간적으로 소모가 덜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기도 하고 또 네트워킹이 돼서 이제 좋은 땅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들이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소개해 주는 땅들만 또 주요 검토를 하게 됩니다. 보통 땅을 찾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거 외에는 예를 들어 좀 부동산 업계에서 개발 업계에서 업력이 좀 되다 보면 개발 사업을 다른 관계기관과 좀 여러 개를 하다 보면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신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부실채권 NPL이라고 하는데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는데 상환하지 못해서 그런 땅들이 신탁공매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아서 소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땅을 이제 알아보는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땅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땅들을 검토가 굳이 불필요한 땅들을 잘 걸러내고 검토가 필요한 땅들, 정말 괜찮은 땅들만 딱 알아보고 검토를 할 수 있느냐가 땅을 찾는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땅을 알아보고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일 또 재미있는 컨텐츠 또 생각해서 땅에 대해서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